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은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움직이게 해주는 일종의 생명력을 불어주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네마 4D와 같은 이러한 애니메이션 툴에서는 키프레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면 시네마 4D에서 애니메이션 기초 개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오브젝트 애니메이션을 위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간단하게 서피스 하나 만들어 줍니다. 서피스 하나 만들어 주고요. 됐습니다. 자, 지금의 이 서피스를 통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한 개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전 단계로 이동을 하거나 자, 아니면은 자, 에디트의 프로젝트 세팅을 열어서 프로젝트 세팅 패널을 열어줍니다. 자, 이 프로젝트 세팅에 대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적은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설정을 위해 사용되는데요. 애니메이션 설정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FPS 초당 사용이 되는 프레임 개수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타임은 지금 현재 이제 0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맥시멈 타임과 미니멈 타임과 맥시멈 타임 0에서 90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의 요 시간의 개념은 0 프레임부터 90 프레임까지, 즉 애니메이션이 사용이 되는 전체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가령 150 프레임으로 늘려주면 전체 시간이 150 프레임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뷰 민 타임과 프리뷰 맥스 타임은 프리뷰 즉 재생하고자 하는 그 프레임 단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0에서 90 프레임까지 사용이 되고 있지만 가령 50프레임부터 70프레임까지만 프리뷰 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50프레임부터 70프레임까지만 프리뷰 영역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세팅에서 애니메이션 시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직접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아까 했던 것처럼 150프레임으로 여기서 늘려줄 수도 있고요. 사용되는 프레임 개수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프레임, 즉 시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간을 늘리거나 시간을 줄였다면 항상 자, 여기 파워 슬라이더라고 하는 이 슬라이더를 통해서 설정된 그 프레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즉 프리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파워 슬라이더의 왼쪽 혹은 오른쪽에 이 화살표를 끌고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축소가 되죠. 축소가 돼서 현재의 150프레임 설정된 그 모든 프레임을 볼 수 있게 되겠고요. 자, 다시 90프레임으로 줄여주면 줄여주는 그 시간은 자동으로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프레임은 이제 current 프레임, 현재 프레임을 의미한데요. 가령 10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10프레임 엔터, 그러면 10프레임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0프레임, 그럼 다시 0프레임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물론 지금의 요 타임 마커라고 하는 초록색 기능을 이렇게 좌우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지금 이 기능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플레이 시작점으로 이동, 그 다음에 마지막 점으로 이동,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지금 고트 프리비어스 키, 그 다음에 넥스트 키인데요. 키프레임 만들었을 때 그 키프레임, 특정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프레임으로 이동을 할 때 사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기능을 가지고 이제 키프레임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키프레임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키프레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직접 키프레임을 만들어주는 레코드 액티브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레코드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오토 키프레임은 시간의 변화가 생기고 오브젝트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 그 지점에서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켜져 있는 부분이 해당 속성에 대한 키프레임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이제 간단한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지금의 스피어를 가령 요 위쪽, 자, 요쪽에다가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키를 하나 잡아보죠. 이번엔 수동으로 잡아봅니다. 자, 보통 수동으로 많이 하죠. 레코드 버튼 클릭. 죄송합니다. 컨트롤 Alt. 자, 90프레임의 키프레임 만들었네요. 자, 컨트롤 Alt. 자, 시간을 0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주고 애니메이션 시작이 되는 시간을 0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물론 뭐 10프레임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애니메이션의 시작 그리고 뭐 끝나는 부분 중간중간의 시간은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간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키를 잡아줍니다. 레코드 버튼 클릭. 자, 그러면 아래쪽에 파란색 키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키프레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재 키프레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 설정이 된 이 키프레임의 속성은 뭐 포지션이 뭐 Z축으로 481, 크기는 뭐 200, 회전은 지금 없는 이 상태의 속성을 가진 키프레임입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키프레임이 있고 그리고 그 키프레임은 지금 앞서 만들었던 키프레임과 속성이 달라야지 변화가 생기겠죠. 자, 이제 시간을 90프레임으로 이동해 주고요. 이렇게 앞으로 빼줍니다. 자, 그리고 키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앞으로 빼줬다고 해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키프레임이 없는 상태에서는 플레이, 다시 이제 최초에 만들었던 키프레임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시간을 이동한 다음에 변화를 준 다음에는 반드시 키프레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레코드 버튼 클릭. 됐습니다. 자, 클릭을 하니까 0프레임과 90프레임의 키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뷰포트를 보니까 0프레임 지점과 현재 90프레임 지점에 이렇게 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중간에는 이제 검정색 포인트가 쭈쭈쭈쭈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키프레임이라고, 프레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 점이 이제 90개 있겠죠. 즉 90프레임의 시간을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의 개념, 애니메이션의 시간의 개념은 뭐 요 포인트를, 즉 키프레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파란색 경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패스라고 하죠. 지금의 이 패스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그 경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0프레임 지점에서 90프레임 지점까지 위치에 대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처럼 애니메이션은 이 키프레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키프레임의 개념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또 다른 변화를 줘봅니다. 가령 한 50프레임 지점에 지금의 이 직선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지금의 이 스피어가 약간 좀 이렇게 휘어지면서 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좀 뷰포트를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키프레임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레코드 버튼을 클릭해주면 자, 요 지점에 50프레임에 해당이 되는 요 지점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키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선에서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상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플레이 해보면 자, 이렇게 휘어지는 그 상태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듯 키프레임은 애니메이션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키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키프레임의 시간이 잘못 설정이 돼서 시간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원하는 키프레임 선택을 해주고요. 자, 좌우로 이동을 해서 원하는 시간대로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잘못 만들어진 키프레임은 선택을 한 다음에 노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삭제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키프레임이 삭제가 돼서 직선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즉 키프레임을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다시 스피어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코디네이트로 이동을 해줍니다. 해당 오브젝트의 키프레임 즉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면 이처럼 각각의 속성 이제 파라미터죠. 파라미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이 상태는 해당 파라미터의 키프레임이 일단 만들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확히 해당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채워진 빨간색으로 바뀌고요. 그렇죠? 자, 채워진 빨간색으로 자,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키프레임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수치에 대한 변화를 한번 줄까요? 자, X축으로 한 100cm 엔터.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지금의 이 노란색이 의미하는 것은 해당 속성의 키프레임 즉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상태인데 키프레임은 없고요. 수치에 대한 변화는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선하고는 다르죠. 자,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이제 이 부분에 키프레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레코드 버튼을 그대로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만들어줘도 되겠지만 지금의 속성 자체의 파라미터 자체의 키프레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당 파라미터의 이 동그라미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컨트롤 키 클릭해주면 그 해당 파라미터 지금은 X축이죠. X축에 대해서만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겠죠. 자, 역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나요? 됐습니다. 자, 이제 자, 지금의 요 키프레임을 하나 자,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선택된 키프레임은 자, 이렇게 변화를 또 줄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우측 마우스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죠. 자, 선택을 해주고 우측 마우스 버튼. 자, 그럼 이제 키프레임에 대한 어떤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또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특정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주면 속성 패널이죠. 어트리뷰트 매니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시간에 대한 설정 역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 인터폴레이션 쪽으로 한번 가보면 지금의 이 키프레임의 속성을 스플라인 이제 곡선으로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직선으로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스텝 방식으로 설정하느냐 등등 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플라인은 현재 곡선 형태의 방식이고 리니어를 사용하면 저렇게 직선으로 바뀝니다. 그죠? 자, 여기 선택을 해주고 자, 여기도 역시 직선으로 해주면 이렇게 직선으로 바뀌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스텝을 사용하면 스텝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곡선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겠고요. 때에 따라서 각이 탁탁 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위해서는 이제 리니어 방식으로 사용을 해 줘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만들어진 키프레임을 처음부터 새롭게 하고자 모든 키프레임을 삭제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해당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삭제를 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자, 왜냐하면 키프레임을 삭제를 하면 키프레임은 삭제가 돼 있지만 애니메이션 그 자체의 트랙 있죠? 이제 트랙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자체를 모두 삭제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삭제하는 방법은 자, 여기 이제 코디네이트에서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진 자, 여기죠. 자, 여기에서 자, 우측 마우스 버튼 그러면 단축 메뉴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 보면 자, 딜리트 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딜리트 트랙을 사용하면 현재 애니메이션 트랙이 삭제가 되고요. 자, 뭐 그 밖에 위쪽에 보니까 뭐 애드 트랙 있는데요. 새로운 트랙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 그런 개념인데, 자, 여기에서 뭐 새로운 트랙을 만드는 뭐 그런 작업은 거의 없고요. 직접 여기에서 키프레임을 만들어 줬을 때 트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의 메뉴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딜리트 트랙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워 나가면 깨끗하게 삭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지워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플레이 해보면 트랙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살펴봤고요. 지금의 애니메이션은 단순히 위치에 대한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회전, 크기, 자, 그리고 파라미터, 그리고 이제 포인트의 변화가 생기는 뭐 그러한 다양한 곳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자, 애니메이션 다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키 잡아주고요. 시작점에 자, 끝점으로 가서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스피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딜리트 자, 큐브를 사용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동을 해주고요. 키 잡아주고 죄송합니다. 지금의 키는 시작점으로 갖다 놓고 자, 여기의 키는 자, 여기서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중간에 자,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고요. 키프레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휘어지는 자, 그런 애니메이션 만들어지죠. 자, 여기에서 이제 위치에 대한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회전이 되는 애니메이션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전 툴, 로테이션 툴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0에서 50프레임 그리고 50에서 90프레임에 해당이 되는 시간에 키프레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회전을 걸 때 0에서 90프레임 한 바퀴만 회전을 하고자 한다면 자, 0에서 90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준 다음에 뭐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360도 돌고요. 그 다음에 역시 키프레임을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레코드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현재 키프레임이 있더라도 이거는 현재 설정된 요 값, 즉 속성에 대한 키프레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그 키프레임 속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에 대한 변화는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레코드 버튼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만들어주죠. 자, 만들어준다는 것은 이제 덮어 씌워주는 거죠. 자, 이제 확인해 보면 회전이 되질 않네요. 그죠? 자, 이것은 역시 0프레임에 해당이 되는 그 지점에서 자, 보니까 여기 지금 50프레임 그죠? 50프레임부터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이전 키프레임이 이제 시작 키프레임 90프레임에서 회전을 했기 때문에 이전 키프레임인 50프레임부터 이제 회전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자동으로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 각각의 속성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시간까지 애니메이션을 만들길 원하느냐 뭐 이러한 것들을 미리 머릿속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 이제 참고를 해줘야 되겠죠.
자, 만약 이제 0에서 90프레임까지 한다면 여기 부분이 이제 없어야 되겠죠. 자, 그죠? 자, 이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0에서부터 회전을 하게 되죠. 0에서부터 회전을 하게 되고요. 자, 회전까지 만든 상태에서 이제 위치에 대한 변화를 주고 여기에서 키프레임을 다시 하나 이제 만들어 줘야지 자, 회전이 되는 애니메이션도 0에서 90프레임까지 이렇게 한 바퀴가 회전이 되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한 가지의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뭐 여러 개의 속성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설정하는 방법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비단 회전뿐만 아니라 뭐 중간중간에 크기에 대한 변화를 주고 싶다 라고 했을 때도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가령 스케일을 켜준 다음에 자, 뭐 0에서 50프레임까지 좀 키워주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크기에 대한 변화. 자, 뭐 원하는 축으로 해서 레코드 버튼 클릭 해주면 자, 여기에 대한 그죠? 여기는 0프레임은 없죠. 0프레임은 요 정도의 크기부터 시작한다면 역시 키를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크기에 대한 지금 변화가 생기지 않았네요. 그죠? 자, 크기에 대한 변화가 지금 전혀 생기지 않았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자, 다시 한번 클릭. 예, 여기에서는 지금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지금 자, 처음에는 1로 그대로 잠깐만요. 자, 여기에서 자, 100 원래 사이즈죠. 100 자, 원래 사이즈로 그대로 가지고요. 여기서 한번 잡아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자, 1인 상태 됐고요. 그 다음에 자, 50인 상태에서는 2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커졌네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잠깐만요. 그 다음에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키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기에 대한 변화가 생겼고요. 자, 여기 사이즈는 네, 아까 어플라이를 안 했죠? 자, 이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은 자, 크기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자, 그런 작업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크기를 조절할 때 이제 어플라이를 우리가 설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에 대한 변화가 생기지 않았었죠. 크기에 대한 키프레임 말입니다. 자, 여하튼 설정을 할 때 뭐 위치나 회전, 크기에 대한 애니메이션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지금 위치, 크기, 회전에 대한 애니메이션은 반드시 자, 여기에 지금 각각 해당이 되는 요 기능이 켜져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가령 뭐 포지션을 해제를 한 다음에 위치에 대한 변화를 주고 키프레임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지금 키프레임에 대한 그 작업을 할 수 없게 꺼놨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른 기능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P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파라미터죠. 이제 속성의 변화에 대한 키프레임에 대한 것인데요. 역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켜놓고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포인트 레벨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를 우리가 폴리곤 오브젝트를 일단 만들어 볼까요? 자, make add table 선택을 해주고요. 자, 포인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포인트죠. 자, 포인트의 변화. 자, 포인트의 변화에 의한 자,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 자, 그것이 바로 자, 이건 포인트 레벨 애니메이션입니다. 모든 애니메이션을 일단 삭제를 해봅니다. 자, 우측 마우스 버튼 딜리트 트랙 해주고요. 자, 딜리트 트랙. 자, 역시 딜리트 트랙에서 모두 삭제를 해주고요. 자, 포인트를 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50입니까? 자, 아니네요.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0이네요. 자, 마이너스 50. 자, 원래대로 해주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키프레임 하나 만들어주고, 시간 이동하고, 변화를 주고, 키프레임. 자, 현재는 분명히 포인트에 대한 위치가 바뀌었는데도 생기지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생기지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다시 한번. 자, 이제 포인트 레벨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키를 잡아주고요. 위치 이동, 시간 이동, 그 다음에 위치 이동, 키를 잡아줍니다. 자, 이제 선택된 포인트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생겼죠? 자, 이처럼 이제 포인트에 대한 변화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포인트 레벨 애니메이션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은 비단 이제 포인트뿐만 아니라 엣지에 대한 변화 아니면 폴리곤에 대한 변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삭제를 해줍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도록 해서 뷰의 프레임 디폴트에서 원래 뷰로 설정을 해주고 기본 뷰로 설정을 해주고요. 뭐 이번엔 뭐 어떤 걸 만들어 볼까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죠. 캡슐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캡슐. 자, 역시 처음에는 위치 여기다 갖다 놓고 키를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시간 이동하고 위치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역시 레코드 버튼 클릭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기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모델 모드와 오브젝트 모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모델 모드는 이제 모델링을 위해서 사용되고요. 오브젝트는 여기 지금 필름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될 때에 그 변화를 이제 주지 못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모델 모드입니다. 자, 애니메이션이 지금 키프레임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플레이 도중에 크기에 대한 변화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쭉. 자, 크기에 대한 변화가 생기죠. 자, 분명히 크기에 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오브젝트 모드로 변환을 해준다면 자, 크기에 대한 변화가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듯 애니메이션 작동 중에 해당 오브젝트, 선택된 오브젝트의 변화를 줄 것이냐 아니면 주지 못하게 할 것이냐. 자, 뭐 그러한 상태는 지금의 이제 모델 모드로 사용을 하느냐 오브젝트 모드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키프레임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본 개념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지금의 이 애니메이션은 오브젝트의 뭐 크기, 회전, 위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속성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이제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자, 가령 뭐 오브젝트 탭으로 이동을 해서 세그먼트나 등등 슬라이스나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가령 0으로 이동한 다음에 슬라이스 켜줍니다. 됐나요? 현재는 지금 180도로 되어 있는데 자, 2를 0으로 해줍니다. 됐습니다. 자, 0부터 이제 쭉 생성이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0인 상태 그리고 시간이 시작 프레임인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릅니다. 그리고 2의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또 빨간색의 키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자, 시간을 이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쭉 해서 180도로 360도로 해보죠. 360도 됐고요. 그러면 원래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다시 한번 누르고 노랑 원이죠.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만들어주면 자, 이제 0에서 시작해서 360도에 해당이 되는 그 장면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듯 애니메이션은 오브젝트의 속성에 대해서 즉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속성에 대한, 즉 파라미터에 대한 애니메이션은 지금의 요거죠. 이제 파라미터가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요거 우리가 기억을 해 줘야 되겠고요. 자, 또한 뭐 매터리얼 같은 그런 속성에서도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매터리얼 매니저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만들어 주고요. 또 더블 클릭해서 열어 줍니다. 됐습니다. 자, 색상에 대해서만 한번 애니메이션 만들어 봅니다. 자, 색상. 자,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시작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일단 적용을 해줍니다. 됐고요. 시간은 0으로 해주고요. 자, 컬러에 대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이 컬러에 해주는 게 아니라요. 수치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그 파라미터에 해줘야 됩니다. 자, 색상에 대한 변화는 여기니까 이 컬러의 왼쪽 동그라미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됐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이동을 해줍니다. 자, 시간을 이동을 해주고요. 변화되는 그 시간까지. 자, 그리고 색상은 어떤 색으로 하늘색으로 바꿔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역시 컨트롤 키 클릭해서 하늘색으로 바꿔주면, 자, 처음엔 빨간색에서 점점 이제 하늘색으로 바뀌는, 자, 이러한 매터리얼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듯 애니메이션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시네마 4D에 사용되는 모든 기능에 대해서, 물론 모든 기능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기능에 대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변화의 모습, 즉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키프레임을 통한 애니메이션 만들어주는 방법,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특정한 경로를 만들어 놓고 그 경로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